오늘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진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윤석 검색총장을 응원하고 싶어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차기 대권 후보로 야권 쪽에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검찰 생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지사가 지금 계속해서 주치고 나가고 있고 이낙연 또한 마찬가지를 치고 나가고 있는데 야당 쪽에서는 인물이 지가 3명도 없는 상태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야당의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문재인 정권이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저는 진심으로 그래서 검찰총장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르면 단순하게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현실이에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짚었던 것이고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려 얻던 것입니다. 만약에 윤석 검찰총장이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기 압권의 대권 후보로 나선다. 그리스여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진심 어리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르전은 영상을 통해서 정말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압권의 대권 후보로 우뚝 서기 위해서 어떤 과제를 짊어져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현재 지금 차게 되었고 후보 같은 경우는 3사람 정도로 압축이 되죠.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3사람입니다. 현재 지금 선우도 주사를 따르게 된다면 이재명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윤석열 그리고 다음으로 이낙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재명 제자가 아무리 무슨 중간 과정에서 저런 식으로 차기 선우도 조사에서 1위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대권 후보로 자리 잡을 수는 없을 겁니다. 너희와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 나 친문 친노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보 진영에서는 친문 친노 세력이 아니고서야 대권 후보가 된다라는 개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너무 그렇게 오버한 통거 아닙니까? 보수 우파 쪽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극렬하게 문재인데 더 공격했던 사람이 이재명 지사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는 지사가 진보 쪽에서 차기 됐고 후보가 된다 말도 않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것 또한 마찬가지인 것에 저는 진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하고 싶다니까요. 정말로 진심으로 윤석 검찰총장이 보수 우파에 창이 됐고 후보가 되기를 저는 정말로 바란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 검찰 중재님한테 간첩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생각해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윤석열 검색총장 20년 인사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검찰개혁 국민만 바라보고 나오면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좀 이상한 내용들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이쪽 인생 경제가 매우 어려움으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인 과오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사정을 최대한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일으키게 합니다. 너무 원리 원칙에 입각해주고 뭔가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 가지고 그 이제 입장에 대해 가져 최대한 우리가 참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점의 3시의 대응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똑같은 신년 인사 뒷부분에 같은 경우는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뒷부분에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으니까 공정한 검찰이란 수사 착수부터 형집행이 이르는 전 과정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범죄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부여돼 5월적 권한에 남용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 장윤정을 검출 성적은 둘 중에 한 가지 메시지에만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원리 원칙에 입각해 가조형을 집행하지 말자. 거기에 포인트를 이던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해 턴지간의 원리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공정하게 형을 집행하자. 둘 중에 한 가지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 메시지가 서로 상반될 수 있는 메시지가 짬뽕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전 원조 10년 인사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어있냐면은 이분이 측은 검찰총장으로서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벌써부터 차기 대권 후보로서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처음 메시지는 다분히 법치주의의 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그 사정을 갖다가 참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갖고 있는 거, 그런 식의 배려의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게 윤서울 컴스 충전의 법치라고 한다면 윌터 대체 그런 식의 법치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제가 지금 박건일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윤석 검찰총장이 봐주기 수사를 했어야 된다,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누가 보든지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루어졌던 수사는 억지 없고 법치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을 때가 2017년 3월 달입니다. 당시 법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 이번 수사 핵심이었던 뇌물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승계지원 대가로 433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가지고 소명이 됐다는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저희 지금 법원이 내에서 어떤 주정인 것이고 윤석열 검찰총도 당시에 대해서 어떤 주장이 어떤 것입니다. 433억 원에 가까이 되는 그 뇌물 모아 도대체 소명이 됐으니까 소명되지 않았습니다. 소명됐다라고 주정이 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 수많은 혐의들이 있지만 달기가게 됐고 남아있는 한 가지는 뭐밖에 없는 겁니까? 이재용 삼성적 부회장이 정유라에 대해 가지고 승마 지원금을 해줬다, 즉 승마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금액을 지원해줬다. 그게 다인 거 아닙니까? 그거 한 가지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런 식일 승마를 지원을 해줬다는 그 딱 하나 남아있는 그것 조차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뭐였으니까 안종범의 수첩이었습니다. 수첩 안에 그런 식의 내용이 적혀있다, 그런 단어가 몇 가지가 들어가 있다, 승계지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 그게 근거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근거 아닙니까? 날이 안 되는 주장인 것이요. 그 말이 언제를 주장을 윤서를 검찰 주는 게 밀어붙였던 것이고 법원도 마찬가지로 소명이 됐다라는 식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결국에 그래서 이재용 부의장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2심에서 승마 지원금 일부와 동계스포츠 영지센터 지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이 됐었죠. 2심 재판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종범을 수첩 그것을 가지고 이정 부회장에 대한 뇌물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 판단했던 거 아닙니까? 질문에 들으면 그거예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거는 무죄 판단에 내려쳤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식의 지원을 해줬다라는 것이고 뇌물준 해줬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 다른 사리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왜 유죄가 되어야 되냐고요. 날이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만들었던 논리가 묵시적 청탁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만들어 냈었던 거잖아요. 묵시 청탁을 하는 게 뭡니까? 증거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중국어 없더라도 한 정말 보수적 그런 거 없다라고 할지라도 경제공동체인 거 아니냐, 정신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무슨 심령술사입니까? 그 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유죄를 무슨 소명이 됐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거, 그게 지금 당시의 재판부와 윤석을 검찰총장의 논리 어떤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가지고 특검이 어떻게 했습니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끝달리지 그 윤석을 검찰총장 체계에서는 저 논리를 갖다가 밀어붙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첩 그런 거를 가지고 증거를 쓰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금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당시의 특검은 계속해가지고 그걸 지금 밀어붙이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다고요. 이분이 갖고 있는 법치라고 하는 것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정치적 있는 걸 다 떠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거, 그게 이분이 갖고 있는 법체력을 제가 진짜로 믿고 싶다니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윤서와 검찰 조사 시 선지급 아크릴 전 대통령을 석방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그거를 지금 결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에요. 이미 지난번에 신청을 했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허 결정을 내려섰습니다. 그래서 못 나왔던 곳이에요.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은 자늘 대통령이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 중자 검찰총장의 권한입니다. 정말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치에 대해 가지고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그래서 형집행정지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령하시고 난 뒤에 계속해 가지고 지금 우울증을 진행되고 있는 수사대 그 수사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건 어떻겠습니까? 공천 개입을 했다라고 하면서 공직선거 또 위반 그 혐의가 적용이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 금태섭이 뭐라고 폭로해 있었습니까? 청와대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공수처를 밀어붙이자라고 했다. 그렇게 폭로하지 않았어요. 저것이야말로 지금 공천 킬로바이트 아니면 뭐가 공천 개입이겠습니까? 저것뿐 말입니까? 울산시 선거기 그 문제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만윤서가 검찰총장을 친십으로 제가 응원하고 싶습니다. 탄핵의 주범 윤서가이라고 한 꼬리표를 제가 진짜로 없애고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 가지를 제 말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형집행정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3 10선거 개입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공천과 관련된 문제 그거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원전과 관련된 수사 또한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무턱대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유일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항마기 때문에 응원하고 싶다.